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JT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예비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의 실효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토론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먼저 우리 김영태 후보님께 양충모 후보는 김영태 후보의 교량 설치 공약 등을 언급하며 예산 확보 방안을 따져 물었습니다. 남명 더라우 교량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한 4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만약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안 될 경우에 시비 지원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기재부의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제가 지금 공약을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저는 공약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공모사업은 줄이겠다. 남은 시민들이 원하는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정린 후보는 양 후보의 5,500억 원 규모 민간자본 유치 공약을 겨냥해 투자업체의 재무 건전성과 캠프 관계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5,500을 남원에 상단에 유치하겠다. 이 회사 이름까지 됐는데 그 회사를 언론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160억 적자 회사예요. 이 컨설팅 용역 회사를 맡은 대표가 지금 양충모 그 선거사 캠프에서 지금 회계 책임자 맡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컨설팅 업체는 우리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면 부동산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별도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투자자와 그다음 남원시가 협의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도 투자 업체에게 가는 것입니다. 김원종 후보는 이 후보의 16년 의정활동 기간 남원 인구가 크게 준점을 지적하며 일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남원 시민 1인당 소득과 전라북도 도민 1인당 소득을 차이가 2010년에 약 210만 원 정도였는데 2022년에 730만 원으로 거의 500만 원 이상으로 격차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주는 부분은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남원 목찾기 예산을 제일 많이 갖고 오는 그런 쾌거를 거쳤는데 의정활동하는 부분과 또 시장의 자리에 책임자리 있는 부분은 또 틀리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태 후보는 김원종 후보가 복지 분야 전문성은 높지만 농업이나 산업 분야에서는 부족해 보인다는 시민 우려를 전하며 돌파구를 요구했습니다. 행정 쪽에는 복지 쪽보다 좀 이렇게 미비하다. 그다음에 다른 산업 분야, 농업 분야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 남원 시민들 사이에서는 좀 하고 계시는데 남원에 지금 경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30년간 노력을 해왔는데 결과는 폭망이고 소멸 추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의료 바이오 산업을 크게 육성시킨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기초단체장 본경선을 하루 늦춘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0일부터 결선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7일 이동통신 3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가입자 정보와 요금 청구지 주소 변경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임실과 순창을 포함한 전북 지역 8개 시군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요금 청구지를 조직적으로 허위 변경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후보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역의원은 단수 추천 12곳, 경선 지역 23곳 등 모두 35곳이 확정됐습니다. 기초의원은 68개 선거구에서 경선이 진행되며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 8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최종 후보를 정하며 일정은 전북도당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 본경선 일정을 하루 늦췄습니다. 원래 4월 10일에서 11일 예정이던 본경선은 도지사 경선과 겹쳐 4월 11일에서 12일로 바뀌었습니다. 투표는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 결과를 절반씩 반영하는 자동 응답 방식 ARS로 진행되며 결선은 20일에서 21일 그대로 치러집니다. 전북도당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관리로 도민과 당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후보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남원시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 모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제1선거구는 윤지홍, 최형규 예비후보가 맞붙고 제2선거구는 이미선, 임종명 예비후보가 경쟁합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최종 후보를 정하며 일정은 전북도당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후보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임실군과 순창군 선거구 모두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임실군은 곽규종, 박정규, 장종민 예비후보가 맞붙고 순창군은 신정희, 장승필 예비후보가 경쟁합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최종 후보를 정하며 일정은 전북도당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노동저수지 인근에 조성한 꽃정원에서 봄꽃을 심으며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봄꽃이 이달 중순부터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봄 햇살 아래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고창 노동저수지 인근 꽃정원 모습입니다. 고창군 관계자들이 노동저수지 인근에 조성한 꽃정원에서 올해 개화 시기를 앞두고 막바지 관리에 한창입니다. 4월 중순 개화를 목표로 유지 관리가 진행되면서 튤립을 시작으로 5월까지 순차적으로 꽃이 만개할 전망입니다. 저희 고창 꽃정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봄꽃 개화를 위해 튤립 21만 본, 히아신스 9만 본 외에 두 종을 더 추가하여 2만 본을 심게 하였고 양귀비, 안개꽃, 금영화 등을 파종하였습니다. 4월 중순 개화 시기를 맞춰 진행하였으며 5월까지 차례로 봄꽃이 만개할 예정입니다. 고창 꽃정원 조성은 경관 사업을 넘어 지역 농가와의 협업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관내 화훼 농가와 협력해 꽃을 심고 있으며 모양성 형태 등 고창만의 특색 있는 정원 조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반 조성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는 더욱더 다양하고 나아진 모습으로 국민들과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창, 읍성, 노동저수지, 자연마당 등과 연계한 지역 대표 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꽃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창군. 오는 15일 이후부터는 봄꽃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봄나들이를 계획하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농생명 용진의 관할구역에 대한 용수 공급에 나섰습니다. 김제시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조성 중인 새만금 수목원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6km 규모의 상수도 관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해당 지역의 상수도 공급망을 운영해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지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 상수도 공급망을 새만금 지역까지 연계 구축해서 새만금 수목원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군은 관광객에게 여행비의 최대 50%를 환급해주는 고창 반띵 여행을 시행합니다. 고창 인근의 정읍, 부안, 장성, 영광 외 지역 시민이 고창에서 숙박하거나 시금 체험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 금액의 최대 50%를 모바일 지역 화폐로 돌려줍니다.
최대 환급 한도는 1인 10만 원, 2인 이상 단체 20만 원, 가족 50만 원, 19세에서 34세 청년 14만 원이며 환급금은 연말까지 고창군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는 13일부터 고창 반띵 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하루 전까지 사전 신청한 뒤 여행 이후 방문 사진 등을 첨부해 환급금 정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창 반띵 여행을 통해 관광객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의 소비와 활력을 더하는 선순환 관광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6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고창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재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심덕섭 군수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고창군 행정은 김영식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주민 불편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6대 중점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공직자로서의 본분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일행이 학생 체육 관련 예산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시민단체들은 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일행이 출장 목적과 무관한 공연까지 관람했다며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등 5명의 전북교육청 직원이 지난 2월 학생 체육 관련 예산 3,700여만 원을 들여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예산 사용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출장비를 반납받았지만 단체는 외부 기관의 객관적 감사를 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제 씨는 모악산 도립공원 일원에 모악산 도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제 씨는 산악관광지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8일 착수해 사업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모악산의 자연 경관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3개 테마, 9개 세부 사업이 진행됩니다. 시는 꽃빛과 낭만이 머무는 김제 모악산이라는 기획으로 차별화된 야간 경관과 감성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꽃빛과 낭만이 머무는 모악산을 캔샵으로 다양한 테마 공간과 감성 콘텐츠를 조성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주요 분야인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공유 인프라 체계가 정읍 지역에 구축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정읍시는 8일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공유 인프라 개소식을 정읍시 신정동 현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공유 인프라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것으로 연면적 7,900제곱미터 규모의 기업 개별 입주 공간 40실과 공동 생산 장비실, 상온 냉장 물류 창고 등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농축산 미생물 분야 기업들은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생산 설비가 없어 제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7일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지법 관련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24년 뇌졸중과 심장 스텐트 시술 이후 의사의 권유로 요양과 생활을 고려해 농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정읍시장 예비후보들이 의혹을 제기한 해당 토지는 절대 농지로 투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토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장은 이어 실제 농지 이용 방식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모내기와 방제, 수확 등 주요 농작업은 농협에 위탁했지만 물 관리와 제초, 논두렁 관리 등은 동생과 함께 직접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의사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그 밭에다가 농막이라도 좀 짓고, 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시장 그렇게 아웃되고 나면 시내에서 사는 것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있어 거기다 농막이나 짓고 좀 해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산 것이고요. 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의 예비경선 득표율 허위 공개와 유포 행위를 적발하자 김 후보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일을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경선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며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7일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득표율 비공개 원칙을 어긴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표 참관인의 실수로 몇 명의 지지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즉시 확산을 막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우리 장담극이 문화부터 지역의 별미와 특별한 주전부리까지 즐기는 순창만의 체험형 미식여행이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직접 전통장을 담그고 우리맛을 즐기며 그 과정을 SNS로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는 현장,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 마련된 한 체험장. 외국인 참가자들이 대한민국 식품 명인인 강순옥 여사의 지도 아래 장담그기에 한창입니다. 우리 담을 때는 메주가루 먼저 들어가고 소금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가 그런데 뜨거우면 안 된 게 식히려면은 이 조청을 서툰 손길이지만 정성껏 재료를 섞고 이름표까지 붙이며 한국 전통의 맛을 직접 느껴봅니다. I think the different thing is also the color. This is very drunk and also like the thickness. It is very thick compared to the one I tried. But honestly, I prefer this one, like my personal taste. 발효 테마파크에서는 막걸리 빚기 체험도 이어졌습니다. 누룩과 쌀이 술로 변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한 외국인들은 한국 발효 문화의 섬세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It was very interesting. Usually I drink makgeolli, but I never tried to make it. 날짜 내일이요?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에서 온 참가자들. 고추장 불고기와 보리 비빔밥 같은 지역 대표 음식은 물론 특별한 주전부리까지 맛보며 순창 미식의 매력을 즐겼습니다. 때마침 열린 벚꽃 축제 기간. 꽃이 만개한 경천과 양지천 산책로를 거닐며 참가자들은 디지털 기기로 순창의 봄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When I got here and saw the cherry blossoms, I was so amazed and I couldn't help but smile. It was just so beautiful and I was so amazed by, the beauty of this place. It's a really great vibe and I really enjoyed here. Yeah, and we just joined to the dancing, by the way. It was really cool. I'm sweating now, but I'm so happy to be a part of it. 순창구는 이처럼 외국인의 시선으로 기록된 영상들을 글로벌 관광 마케팅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요즘 K푸드가 열풍이잖아요. 네. K푸드의 맛의 뿌리는 발효하고 장입니다. 외국인들하고 2박 3일간 순창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인의 맛이 에디에서 기원을 하고 있고 장이라고 하는 한국 소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순창에서 알아서 매년 2천여 명 이상이 전통 장맛을 경험하기 위해 찾는 순창. 전통 문화에 디지털 감성을 입힌 이번 시도가 순창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지역 관광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